안녕하세요. 암과 책의 오디세이 김세섬입니다. 1회부터 12회까지는 제가 응급실에 가서 재활을 받을 때까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번 회부터는 저의 지난 인생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Fly me to the moon. 네, 악성 뇌종양에 걸린 걸 알게 되면서 인생 오막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제가 인생에 좀 변곡점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거를 제가 깨닫게 된 이유는 네. 회사를 다니면서부터였는데, 네. 회사를 다니게 되면 다른 동료 사원들하고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럴 때 필연적으로 자신의 각자 걸어온 길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네. 그때 느꼈던 게 제가 보통 사람이랑 약간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왜 인생의 오막이 병과 함께 시작됐냐라고 느꼈냐면, 네. 일단은 우리가 누구나 태어나잖아요. 네. 태어나면서 1막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20대 후반에 호주로 이민을 시도했거든요. 네. 유학 이민으로 호주에 가서 학위를 따고 일정 기간 거주한 다음에 호주 영주권을 받고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저의 인생 2막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가끔 왜 호주였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거기 네. 뭐 아는 사람 사냐, 친척들 많이 사는 동네냐. 근데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동네였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호주에서 좀 살고 영주권도 획득한 다음에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네.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밥 벌어먹고 살아야겠다. 한국에서 결혼하고 가정 이루고 내 삶 꾸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게 인생 3막이었던 것 인생 같고요. 3막. 네. 네. 그 다음에 열심히 회사 재밌게 잘 다녔습니다. 저는 네. 외국계 회사를 주로 다녔어요. 네. 외국계 회사를 다닌 이유는 아는 게 사실은 그거라고, 호주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름 영어가 어렵지 않았고요. 저에게는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들이. 호주에서 전공했던 과목이 어카운팅이라고 회계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공을 계속 살릴 수 있는 그 일을 찾다 보니까 외국계 재무팀 일자리들을 계속 제가 구했고, 거기서 또 취직이 잘 되어서 그쪽 일들을 꽤 했죠. 한 10년 이상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생 4막에서는 제가 목표를 좀 이렇게 금전적인 것, 저의 사회적인 성취, 그래서 돈을 쫓는 삶을 오래 살았죠. 네. 그래서 어떤 회사를 다니다가 다른 회사가 연봉이 조금 높다거나 조건이 좋다거나 처우가 좋으면 이직을 하면서 저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네. 지금 정리해보면은 태어난 게 인생 1막이고요. 네, 그럼 인생 2막은 20대 후반에 시작했는데, 네, 20대 후반까지 인생 1막이 한 20 몇 년 되는 거네요. 25년 이상. 네, 네. 그리고 인생 2막은 호주로 가면서 시작이 됐다고요. 네. 네, 완전히 한국에서의 생활과는 다르니까 인생 2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호주에서는 이제 사실 거기서 저소득 비정규직 학생으로 사신 거죠. 외국인 근로자. 그렇죠. 학생 비자 신분에서는 일을 많이 할 수도 없어요. 네. 일주일에 20시간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딱 그 시간만큼만 일을 하고, 방학 때는 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던 것 같고, 또 캐시잡이라고 해서 네. 정부에 보고되지 않고 그냥 캐시 받고 어디 기록되지 않는 일들도 있거든요. 그런 일들 하면서. 불법 취업하신 건가요? 그렇죠. 일종의 불법이죠. 네. 그런 일들도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네. 제가 호주에 가지고 갔던 돈이 당시에 2천만 원이에요. 네. 그게 뭐냐면, 제가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첫 회사에 입사해서 2년 동안 일을 해가지고 제가 모은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도움이나 이런 거 일절 없이 제가 순수히 제 힘으로 모은 돈을 가지고 말하자면 유학을 갔던 거죠. 인생 1막은 25년이 좀 넘고, 인생 2막은 그렇게 길지는 않죠. 10년이 좀 안 되는 거죠. 네. 20대 후반에 가서 언제 돌아오신 걸까요? 30대 초반에 돌아오신 거죠? 그러면 네. 10년 좀 안 되는 기간이 인생 2막이고, 네. 인생 1막도 그렇게 여유 있는 무대는 아니었지만, 인생 2막은 상당히 가난하게 보내셨습니다. 네, 그때가 정말 생각해보면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낯선 나라에서 처음에는 온갖 꿈과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갔지만,
결국에는 그것도 그것 나름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태어나고 제가 친구를 사귀고 제가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했던 그 장소가 멀어졌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그리움,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완전히 다른 문화에 적응하는 어떤 고통들,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그렇게 저는 사실 외국에서 생활하는 것들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말이 안 통하는 나라에서 돈 없이 가서 혼자 네. 있었던 기간.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연민, 그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도 사실 좀 컸습니다. 지금도 이제 외국인 출신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큰 게 이게 이제 인생 2막의 경험 때문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인생 3막은 30대 초반에 한국에 돌아오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네. 40대 중반까지 약 15년 정도 보냈고, 사실 이 인생 3막이, 세성님의 인생 3막이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평균적인 삶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그렇게 네. 이해해도 되나요? 네, 그렇죠. 보통 우리나라에서 회사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하시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도 이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 중에도 그런 삶의 형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제일 많으실 텐데, 저 역시 이제 그래서 대한민국 평균 직장인이 되어서 서울에서 이제 뭐 작은 집에서나마 살림을 시작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그렇게 됐죠. 나름 이 인생 3막은 뭐 1막, 2막에 비하면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누구의 지원을 받지는 않았지만 부부가 열심히 모아가지고 돈을 모아서 결국에는 뭐 집도 구매하고 네. 서울에 집도 사고, 뭐 아이가 없다 뭐 이런 거 같은 거는 조금 특이할 수 있지만 뭐 결혼 생활도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됐던 거 맞죠? 네, 이때가 경제적으로는 저의 리즈 시절이죠. 그 전까지 항상 쪼들리게 살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도 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뭐든지 아껴 쓰고 가난한 삶에 되게 익숙해요. 없이 사는 거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제 힘으로 돈을 벌게 됐잖아요. 게다가 맞벌이.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회사가 막 엄청나게 월급을 많이 준다기보다 둘이서 벌어대고 쓸 시간은 또 없단 말이죠. 돈을 쓸 시간이 정말 말 그대로 부족해요. 네. 그냥 고작 주말 정도 있을까요? 그래서 돈이 점점 쌓이더라고요, 통장에. 근데 그거를 보는 재미도 있고, 돈이 좀 쌓여가면서 이런 성취들이 있어서 나름대로는 좀 재미있게 회사를 다녔던 시간입니다. 근데 이때도 또 이제 저의 자기 개발 욕구가 네. 굉장히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 게, 또 좋은 회사를 가려면 여러분 그 자리에 멈춰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 남는 시간, 말하자면은 칼퇴근하거나 주말이거나 이럴 때 또 자격증 따고 영어 공부하고 그런다고 아주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습니다. 이 인생 3막 때에도 돈을 상당히 많이 아끼신 편이죠? 다른 그냥 수입이 비슷한 다른 부부, 다른 가정에 비하면. 차도 안 사셨죠? 네, 일단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어디서 많이 쓰느냐고 생각해 보면요, 자동차가 굉장히 비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그 자체도 그렇지만 차량 유지비, 또 차 있으면 집에만 계실 거 아니죠? 주말에 어디 놀러 가실 거예요. 가까운 뭐 인근 경기도, 강원도. 그러면은 거기 가서 쓰는 것들이 이 씀씀이가 솔창게 크거든요. 그래서 차가 없으니까 어떤 경제적으로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좀 아이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네. 아이가 사실 먹으면 얼마나 먹겠고 입으면 얼마나 입겠습니까? 아이에게 들어간 돈은 대부분 교육비예요. 이제 과외시키고 선생님 붙이고 이것저것 돌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절약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돈을 꽤 모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계속 그렇게 살면 좋았을 텐데 왜 또 인생 4막을 접고 인생 3막을 접고 인생 4막을 시작하게 됐나요? 인생 4막, 40대 중반에 찾아온 인생 4막은 뭐였습니까? 그렇게 직장 생활을 평범하게 한 10여 년 하다 보니까 좀 권태로움도 느껴지고, 또 저는 어떤 일이나 사안에 있어서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네. 누가 뭘 시켜서 하는 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원해서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그렇게 하는 거는 신이 나고 재밌는데, 위에서 탑다운으로 이거 해 이렇게 하면서 또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있는 회사도 그렇죠. 상사분들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이 일은 이렇게 시작됐고 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거 말 제대로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저 역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섭섭함만 계속 쌓여가고, 네. 나는 이 조직에서 왜 있는 사람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매일 무엇을 하고, 이 회사는 나한테 돈을 왜 주고, 난 결국에 뭐 하려고 여기에 있고, 이런 존재론적인 고민들이 저를 굉장히 뒤흔들어서, 네. 아, 그래. 계속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를 끝까지 좀 깊이 생각하는 거를 그래도 나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 왜에 대한 질문을 끝까지 파고들다 보면 결국엔 우리는 이 세상에 왜 나왔을까? 네. 왜 태어났을까? 오늘 왜 회사를 가야 될까? 네. 밥은 왜 먹고 똥은 왜 쌀까? 왜 굉장히 힘을 줘가지고 말씀하시네요. 네. 왜?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이제 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제가 찾아낸 게, 결국에 우리는 이 사회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나 돈 버는 거 말고, 나 스펙 쌓는 거 말고, 나 좋은 이력서 만드는 거 말고, 내가 뭘 해서 사람들이 좀 행복해지고 좋은 인생, 좋은 삶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좀 철학적이 되고 생각하는 것도 좀 범위가 넓어지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회에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인생의 막이 여러 번 바뀐 거잖아요. 1막, 2막, 3막, 4막, 그리고 지금 5막까지. 근데 이렇게 인생의 막이 가끔 바뀌는 게 좋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도 듣고 싶네요. 네, 개인적으로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침과 변화와 변동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어떤 것들은 제가 원해서 그렇게 이끌어 간 것도 있고, 네. 어떤 것은 이번에 암처럼 전혀 저의 선택이 아니고 저에게 그냥 주어져서 닥친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인생의 어떤 방향? 이런 게 바뀔 때마다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주변의 사물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면 주위에 인터넷이나 그런 데 보면 고민 글들 보시면요, 굉장히 똑같고 지옥 같은 삶을 몇십 년째 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 아래 좋은 덧글들 많아요. 뭐 이렇게 바꿔보세요, 환경을 바꿔보세요, 이걸 시작해보세요, 더 이상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 고민글 올리시는 분들은 절대 그 조언을 따르지 않을 거예요. 네. 왜냐면 따라야 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은 예측 가능성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냥 자신의 그 한심한 삶이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똑같이 반복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인생의 막이 바뀐다는 거는요, 이거는 내가 그 같은 행동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는 병에 걸리기 전에는 12시에 자고 아침 7시, 8시에 일어났잖아요. 네. 병에 걸리니까 이제 9시에 자고 새벽 5시에 일어나게 됐어요. 네. 이걸 제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됐어요. 병실 생활을 한 달 하다 보니까 네. 그냥 체질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변화가 근데 나쁘지만은 않다? 이렇게 바뀌었더니만 요런 장점도 있었네. 아, 이래서 옛날 그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구나, 이렇게 행동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해도 되고 남의 입장에 강제로 서게 되면서 보여지는 세상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 체질 변화 얘기도,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게 된 변화 이야기도 다음에 언젠가 기회 되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암과 책의 오디세이 김세섬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댓글, 구독 감사합니다. Stand by me. Stand by me, darling, darling.